안녕하십니까. 서북지리연구소 신석재입니다. 식민사관이란 무엇일까요? 위키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민사관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한국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의 정책적 조직적으로 조작한 역사관을 말한다. 대체로 한민족을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지배되어 왔고 자립 능력이 없는 정체된 민족으로 부각시켜 일본의 한국 병탄을 정당화했다. 식민사관은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으나 크게 일선동절론, 정체성론, 타율성론 방향으로 확립되었다. 이게 백과사전의 식민사관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식민사관을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다는 일선동절론, 정체성론, 타율성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직적으로 조작한 역사관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당연히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식민지배를 정당화보다는 용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조작한 역사관입니다. 식민사관은. 그래서 이 식민사관이 지금 현재 2024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말썽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은 한국거민정교과서협회 이 성삼재 이사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언론인이나 학자들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기사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한국이 해방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며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합니다. 자, 여기서도 조작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일본인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 일본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언론인인지 학자인지 여하튼 대충 내용을 조작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자,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 화국 전도입니다. 근데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실선은 청사고 지리지에 청나라 역사서인 정사인 청사고 지리지에 기록된 황화를 현 화국 전도에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황화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록색 실선처럼 이 칠로도산이고 이게 노로와 산맥인데 이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형상으로는 물길이 이 초록선을 넘지 못합니다. 전부 이 안에 있는 북쪽에 있는 물길은 전부 북쪽으로 올라서 지금의 서해화로 들어가고 칠로도산의 왼쪽 기슭에 서쪽 기슭에서 있는 거는 전부 지금의 라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로와산의 남쪽에 있는 거는 남쪽 기슭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대릉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칠로도산과 노로산을 두 번 가로질러서 흐르는 황하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사고 지리지가 잘못됐을까요? 자, 청사고 지리지에는 지계성 다륜구에 성남 목릉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황하의 상류입니다. 북쪽에 다륜구 북쪽에 성남 목릉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파림기를 경유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적봉주가 있습니다. 지계성의 적봉주에는 황하가 위장에서부터 흘러 들어온다. 적봉주 북쪽 200열이 파림기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조양부가 있는데 지계성에는 조양부가 있는데 조양부의 서남쪽이 건창현입니다. 부서남 260리가 건창현 조양부의 260리
서남쪽이 건성형인데 거기에 대릉하도 있고 북쪽에 황하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양부 서북쪽에 황하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 다시 보시죠. 조양부 서북쪽, 건창의 북쪽, 적봉 부근, 다륜 북쪽. 자, 현 화국지에 표시된 이 보라색 실선이 바로 황하입니다. 청나라 시기 1911년 멸망한 청나라 시기에 황하가 이렇게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 화국전도에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국전도가 표시가 잘못됐건 청사고가 잘못 기록했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 현 화국전도가 과연 정상적인 건지 이 지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이 화국전도는 1934년 간행된 만주국 지도하고 똑같습니다. 흑룡강, 송화강, 요하, 라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흑룡강, 송화강하고 흑룡강은 너무 멀어서 표시를 안 했는데요. 이게 요하, 라나입니다. 라나와 요하 사이에 황하가 흐릅니다. 흐르는데 황하는 요하의 하류로 흘러 들어갑니다. 황하와 요하는 합류합니다. 라나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물길입니다. 이게 화국전도고 만주국 지도도 3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877년에 서양에서 제도된 지도에 보면은 중국 지도라고 그래서 1877년이면은 천국 말기인데 천국의 북쪽 국경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의 서요와 남쪽 부분입니다. 지금의 산해간 약간 북쪽 지점으로 비스듬히 동남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바깥은 똑같이 조선처럼 조선 반도 영토처럼 같은 영역이라고 같은 국경안이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경선이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제 이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1875년 아까 본 세계지도 서양에서 제도한 그 지도보다 2년 전에 이건 일국에서 육군 참모국이 아세아 동부 여지도란 지도를 그렸습니다. 제도했는데 바로 이런 지도입니다. 조금 전에 본 아시아 지도하고 국경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듬해 육군참모국은 조선전도를 제도했습니다. 동북아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아시아 동부 여지도에 보이는 청국 국경보다는 훨씬 떨어져서 지금 현재 한반도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그 경계인 것처럼 표시한 조선전도입니다. 이러한 조선전도를 바탕으로 해서 대동여지 전도가 사실이라고 조선에서 만든 정확한 지도라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여지 전도는 이 한 장의 목판본으로 이루어진 대동여지 전도는 1861년에 간행된 목판본 22첩의 대동여 지도 개통을 축소하면서 일부 변형을 가하여 판매용의 낱장으로 만든 것이라는 해설을 붙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동여지 전도 한 장의 목판본짜리 대동여지 전도는 김정호가 만들었다고 제도했다고 판단한다고 중앙도서관 해설문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도들, 조선 전도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서북 피아 양계 만리 일남 지도라는 건데 이 지도는
작자 미상이고 18세기 전반 1700년 초반입니다. 만들었다는 얘기고 보물 제 1537호 1, 2호로 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호고 이게 2호고 이게 1호입니다. 그런데 이 서북피아 만리 일남 지도에 보면은 표시가 이게 해라는 한문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정북입니다. 이 정북과 해는 방향을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흑룡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적색 글씨로 보충했는데요. 추계했습니다. 근데 이 방향 표시는 말이죠. 기준지가 있습니다. 기준점. 그거는 모든 지도는 왕성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거처하는 궁성. 그다음에 이조선의 이 지도이기 때문에 국경지역을 경계지역을 표시한 지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양이겠죠. 그런데 정북을 지도의 북쪽은 오른쪽은 위쪽은 북쪽이기 때문에 이 정북 표시는 맞기는 한 겁니다. 근데 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지는 정북의 정남, 지금 현재 울릉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가 조금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방향 표시인 정북이나 해 한문 글자를 거꾸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12간지를 이용해서 하루 24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12간지는 12개이기 때문에 두 번을 바퀴를 돌립니다. 그래서 해는 밤 9시부터 밤 11시 사이를 말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의 제목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보물지도 서북피아 양계 일남 만리 일남 지도의 원본격으로 추정되는 이 지도가 이게 어디 있냐면은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지도입니다. 이게 가져온 지도인데 더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추기를 했습니다. 이게 흑룡강이고요. 정북이고 해입니다. 정북을 바로 정남 쪽으로 하면 이게 경도 한양이 되는 거고 해라는 거는 바로 9시부터 11시 방향 10시 방향으로 보면 되는데 여하튼 해 표시 때문에 해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굵은 적색 실선이 이렇게 근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북보다는 서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두산이 한양에서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지도입니다. 왜? 방향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산해관, 심양, 흥경, 압록강 이러한 부분, 이러한 위치, 길리모라 이러한 위치들은 고지도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이런 지도들입니다. 여기 산해관 있죠? 여기 성경 있죠? 의무리산 있죠? 여기 요양 있죠? 마천령, 여기 봉성, 책문 있죠? 압록강입니다. 이러한 지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게 천국지리인데요. 이러한 지리를 위치를 변동시킨 겁니다. 어떻게 변동시켰냐고요? 보시죠. 여기에 한반도의 남쪽 부분을 갖다 붙였습니다. 원래 원본 지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정북이 바로 한양이라는 얘기인데 이 한반도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 위에 부분이 동쪽으로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정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울릉도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향 표시인 정북과 해를 거꾸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는
이 지도는 지금의 백두산이나 압록강을 표시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딜까요? 현 화국 지도에 해방량으로 표시한 정북 방향과 해방량으로 표시하는 바로 이런 위치가 됩니다. 백두산이. 이게 왜냐고요? 바로 지도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사관이 지도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백두산은 머리가 되고 대령은 등성마루가 되어 의미 없는 거죠. 마치 사람이 기고 머리를 기고 등을 굽히고 해방량에 앉아서 사방량으로 행했다고 하니 이는 곧 지간들의 일반론이다. 이조선 시대에 성호 이익이 전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중환도 택리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방령에 앉아서 사방령으로 향하고 있다. 백두산의 좌양입니다. 백두산이 왕성에서 한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음택풍수처럼 산소 앞에서 바라볼 때 산소가 어느 방향에 정면을 보고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조선 시기에 강력은 이렇게 옅은 하늘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압록강이 요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고요. 압록강이 요하 최하류로 흘러갔습니다. 이 백두산에서 발원해 가지고요. 그래서 신채호가 조선 상고문화에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고대 요하는 나나라 요동도 요소의 비례로 그 범위가 산해간에 지나지 못하였을지니 그 얘기는 요하가 라나이기 때문에 요동군이랄지 봉천부랄지가 전부 라나 근처에 라나 유역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해간은 이게 청국이나 이조선이나 그 당시에 변하지 않는 누가 이동할 수 없는 이동할 필요도 없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신채호도 위치를 가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동이 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소의 비례로 산해관이 있는 지역 요소군의 비례로 요동도 라나 유역에서 라나 유역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인데 진계가 요양과 해성은 차지했었습니다. 요양과 해성이 만번한 부근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신채호가 잘못 이해한 거고요. 이천리를 차지하였다 하는 것은 삼국지에 인용된 어한의 위략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마천은 이거를 천열이라고 썼습니다. 사실 천열이가 맞는 겁니다. 하여튼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대뿐만이 아니라 청국이 망하는 1911년 아니면 1932년 일본의 일국의 꼭두각시 만주국이 건국되는 해까지도 요하는 라나였습니다. 지금의 라나. 그런데 1910년에서 이 상고문화사가 언제 쓰여진지 모르겠지만 대략 1920년 전후인데 이 당시에도 단지 신채호는 사람들이 조사도 아니하고 거저 믿었다고 그런 겁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1877년, 75년, 76년 그 사이에 일본에서는 벌써 이걸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국경을 이쪽으로 밀어버리고 요하도 동쪽으로 지금 요하로 밀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청국 국경과 이조선의 국경이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도를 그린 거는 이 지도는 엉터리 지도입니다 하고 일본 일국 육군 참모국이 실토하는 지도지만 이러한 지도를 통해서 거쳐서
조선전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선전도를 흩뿌리고 대동여지 전도가 김종호가 만든 거다. 너희들이 만든 지도다. 너희 땅을 만든 지도다. 이렇게 홍보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요. 이 한반도 남보를 붙인 경계, 조선시대의 경계, 서북피아 그 경계에 붙인 이 엉터리 지도가 한국 보물로 지정된 게 2007년입니다. 이건 사실 엉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도가 정상적인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이것을 여기에 나오는 갈색, 이 부메랑처럼 생긴 이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조선 시기의 영역도 이랬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의 라나까지였습니다. 산해관은 지금의 라나 왼쪽에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조작을 해서 이런 글이 생겼을까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이를테면은 광양군이 있으니까 후한시기입니다. 후한시기는 서기 15년서부터 서기 45년서부터인가요? 왕망의 신을 멸망시킨 유수가 후한을 건국한서부터 조조의 아들 조비가 조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러니까 220 몇 년이죠? 대충 200년 서기 200년 전 서기 100년 전후의 질입니다. 난수는요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의 라나는 이 난수와 대요수를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난수의 중하리를 지운 거고요. 대요수 상류를 지운 겁니다. 지금의 라나는. 그리고 대요수는 당연히 요동군으로 흘러가고 이 요동군으로는 2100리 염난수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 일국 육군 참모국이 1875년도에 아세아 동부 여지도를 만들 때 난수를 그러니까 이게 송거란 시기부터는 라나로 바뀝니다. 대요수는 황하로 바뀌고 염난수는 요하로 바뀝니다. 난수 상류를 황하 중류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이런 조작을 1875년에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라나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요하까지도 라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황하하고 요하는 갈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황하를 아예 지워버립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요하의 상류의 세 지리 중에 하나인 서쪽에 있는 설안목류나